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떠올려보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했었어.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뭘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치?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었네.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확률 질량함수 라고 얘기를 했었어. 확률 질량함수.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치? 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이 있었네.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은 어쨌든 확률이니까 얘는 0부터 1 사이 숫자야. 자, 두 번째 P1부터 P2도 더하고 쭉 해서 Pn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더하면 무조건 1 나와. 자, 세 번째 P의 확률 변수 x가 xi부터 xj까지의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pi부터 시작해서 pj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더하면 돼. 이게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이었고, 자, 이산 확률 분포는 우리는 뭘 만들어줄 수 있었어?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줄 수 있었네. 그래서 윗줄에는 확률 변수 x1, x2 똥똥똥똥 xn까지 적어줄 거고, 그때 확률을 우리는 P1, P2, 똥똥똥똥, PN까지 적어줘서 합이 1 나오게 만들어줬었어. 자, 그럼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찾아줄 수 있었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줄 수 있었네. 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 해서 xn, pn까지 위에 거 아래 거 곱해가지고 더한 게 바로 평균이 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분산은 어떻게 구했었지? 제평 평제 하고 구했었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가지고 구했었어. 그치? 이렇게 계산했었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했었어? 분산의 루트 취해서 구했었다. 맞아. 그치? 제평 평제라는 요 녀석은 어떤 분포에서든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치? 자, 거기서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저번 시간에 했었네. 뭐 했었어? 이항 분포 했었어. 자, 이항 분포는 확률 밀도함수 P의 x가 x일 때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제곱에 Q의 n-x제곱하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는 게 이항 분포가 될 거고, x가 뭘 따른다고 할 거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B의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이렇게만 써놓으면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거 바로 했었네. 평균은 어떻게 찾아주고? NP. 두 번째 분산은 어떻게 찾아주고? NPQ. 표준 편차는 어떻게 찾아줘? 거기다가 루트 NPQ 이렇게 찾아줬었지. 그치?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네. 맞아요.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분포랑 조금 대치된 개념인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해줄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 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어떤 걸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산 확률 분포는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나운이 나오는 횟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 그치? 손가락 가지고 셀 수 있는 것들을 뭐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연속 확률 변수.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녀석들 나오면은 연속 확률 분포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도 어쨌든 확률 분포니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해.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줬는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줄 거야. 자, 그래놓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fx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형태로 써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놓고 뭐 제한된 범위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주는 것부터 한번 해볼 거야. 자, a부터 b까지. 자, 그래서 fx를 a부터 b까지만 딱 그려놓고 생각하라는 거야. 딴 데는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럼 유석 확률 밀도 함수도 어쨌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인데,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어떤 녀석이 어떤 값이 확률을 의미하냐면은,
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을 의미해. 그치? 이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야. 넓이가. 그치?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무조건 넓이가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넓이가 확률이야. 넓이가 확률. 그치? 넓이가 확률. 자,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도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처럼 1번, 2번, 3번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1번 x가 a부터 b까지만 그려졌으니까 a부터 b까지 전체 확률은 1이야. 그치? 전체 확률은 뭘 의미한다고? a부터 b까지 x축과 둘러싸인 이 전체 넓이를 의미할 거라고. 맞아? 그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뭐가? 인테그랄이 들어오네.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다행히 확통에서는 인테그랄 웬만하면 안 써줄 거야.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없이 이 부분 넓이를 찾고 싶으니까 항상 너네한테 확률 밀도함수를 뭘로 줄 거냐면은 1차 함수로 줄 거야.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찾는다거나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다거나 해가지고 넓이를 1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1보다 작을 필요까지는 없어. 확률 밀도 함수는 정확히 확률이 아니라서 얘는 이제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고, 자, 전체 확률 1이라는 거는 전체 넓이가 1이다 라고 생각할 거고, 자, 세 번째 어떤 특정한 값 사이에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그냥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을 거야. 마찬가지로 적분기호 없이 찾고 싶은 거니까 직선으로만 줄 겁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줘가지고 그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뭐 사다리꼴 넓이 혹은 삼각형 넓이 찾아가지고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넓이가 바로 확률이다. 자, 다행히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무산 표준 편차를 찾았었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 평균 무산 표준 편차까지는 찾지 않을 거야. 이걸로 끝이야. 그치? 그래서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02페이지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별표로 하나만 딱 쳐놓고, 그치? 나중에 이거 보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그치? 옆에다가 써놔. 이거 써놔. 넓이가 확률이다. 그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된다. 넓이는 확률. 자, 그럼 103페이지 보면서 개념 체크 보면서 이게 뭔 소린지 한번 볼게. 개념 체크 1번 보니까 연속 확률 변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네. 자, 기억 어느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에 대한 확률 변수는 연속일까 이산일까? 달리기 기록이니까 뭐야? 시간이잖아. 시간은 뭐라고? 연속이라고. 그제?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 자, 니은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당도 했어. 그치? 얼마나 단지. 자, 이거는 이산일까 연속일까? 이산이겠어 연속이겠어? 연속이야. 그치? 연속. 오케이.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당도가. 그치? 자, 디귿 어느 극장에 하루 관람객 수하고 다 있어. 관람객 수는 이산일까 연속일까? 이산이겠어 연속이겠어? 이산. 부끄러워 죽겠네. 자, 이산. 얘는 이산. 하나, 둘, 셋 셀 수 있으니까. 그치? 자, 리을 보면은 배차 간격이 3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나왔어. 이산이야 연속이야? 얘는 시간이니까 뭐겠어? 연속될 거라고. 그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 거야. 2번. x가 0부터 1까지 정의된 함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만을 찾으시오라고 이랬네. 자, 기억부터 볼 거야. fx가 x하고 나왔어.
자,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는 뭐만 판단해 주면 되겠어? 1, 2, 3번을 만족하는지만 판단하면 되겠어. 그치? 근데 3번 만족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라서 뭐만 만족하면 돼? 1번과 2번만 만족하면 돼. fx가 x축 위에 다 그려져 있고 또 주어진 범위에서 넓이가 1 나오기만 하면 걔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fx는 x 나왔어. x라는 그래프를 어디서만 그리래? 0부터 1까지만 그리래. 그럼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몇 나와? 2분의 1 나오네. 1이 안 나왔어.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니은 fx는 1 하고 나왔어. 자, 상수함수야. 그 상수함수를 어디서 그려? 0부터 1까지만 그려. 그지? 자, 그럼 이 녀석은 확률 밀도 함수가 돼? 밑변의 길이 1이고 높이도 1짜리니까 넓이 1 나왔잖아.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맞겠다고. 알겠어요? 자, 디귿 보자. 디귿 fx는 x-2라고 나왔어. 자, 그럼 x에다가 0 대입해보니까 -1이고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0 나왔어. 그래서 그래프가 1 대입하니까 0 나왔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치? 자,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 돼? 안 돼. 왜? fx가 0보다 작잖아.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돼. 그치? x축 아래에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 거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자, 리을 fx는 -2x 더하기 2하고 나왔어. 자, x에다가 0 대입해보니까 2 나오고 1 대입해보니까 0 나왔네. 맞지? 자, 그래 놓고 두 점을 준하게 이렇게 직선 그려주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럼 0부터 1까지 지금 x축 위에 다 그려져 있는 상태고 넓이가 1 나오는지만 확인해 볼 거야. 자,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가 2짜리인 삼각형이니까 넓이 1 나오는 거 맞겠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함수값이 1보다 커도 상관은 없어. 뭐만 만족하면 돼? 넓이가 1이라는 것만 만족하면 돼. 확률 밀도 함수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지? 좋아. 이러니까 확통만 하고 싶지? 자, 보자. 뒷페이지 필수예제 1번 볼 거야. 필수예제 1번 보자.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ax하고 나와 있어. 그래서 x가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 하고 만들어줬대.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어려워하지 말고 미지수 a인데 이거 그래프 도대체 어떻게 그려줘요? 하지 말고 그냥 양쪽 끝값 대입해가지고 두 점 이어주기만 하면 돼. 어차피 1차 함수니까 직선이라서. 오케이. 자, 0 대입해보니까 몇 나와? 0 나와. 그래서 0,0을 지날 거고 2 대입해보니까 몇 나와? 2a하고 나와. 그 2a라는 값이 x축 아래쪽에 찍혀줬으면 되겠어? 안 될 거야. 그치?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2a는 이렇게 위에 그냥 찍어주면 된다고 아무데나. 그치? 그래서 2를 대입한 값은 2a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쫙 연결시켜주면 되겠다. 그치?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됐어. 그럼 확률 밀도 함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x축 아래 x축과 둘러싸인 부분에 이 둘러싸인 넓이인 이 삼각형의 넓이가 1 나오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전체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이고 높이 2a 그게 뭐 나와야 된다고? 전체 확률 1 나와야 되겠다고. 넓이가 확률이니까. 자, 약분해가지고 넘겨줘서 a는 2분의 1이구나 하고 쉽게 구했고. 그치? 자, a가 2분의 1이니까 요 그래프가 저기다 써도 되는데 그냥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2일 때 a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면은 1 하고 나와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이게 지금 확률 밀도 함수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2번에서는 뭘 찾으랬냐면은 p의 x가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그치? 자, 그럼 확률 밀도 함수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건 어떤 거 구하는 거라고? x가 0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 a가 2분의 1이라고 알아서 fx가 2분의 1 x 됐으니까 x 대신에 1 대입해서 이 y 값이 뭔지 정확히 찾아줘도 상관없는데, 그치? 닮음이잖아. 닮음 써도 돼. 그치? 자, 여기 높이가 1짜리인데 절반 쪼갰으니까 여기 높이는 뭐겠어? 2분의 1 나올 거야. 밑변의 길이는 2인 상태에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뭐가 돼? 넓이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분의 1짜리라고.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이야. 이렇게 나와. 그치? 참고로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특정한 값을 갖는 확률은 무조건 0 나와. 왜?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는데 얘는 밑변의 길이가 0 돼 버리잖아.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0이니까 그냥 넓이는 0이야 할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1, 2, 3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 풀고 지나갈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건 정규분포.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하면서 뭐 했어?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포 하나 했었어. 이항분포. 그치?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포야. 그치?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포를 할 겁니다. 그거를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존재.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에 제곱하고 생겨 먹었어. 오케이? 그치? 되게 복잡해. 되게 복잡해. 심지어 유진이는 얘가 뭔지도 몰라. 우리는 아는데. 그치? 우리는 아는, 그치? 모르잖아. 모르잖아. 우리는 알잖아. 그치? 이거 뭔지 몰라. 어? 무한소수. 맞아. 무한소수 중에 하나야. 무한소수. 쟤도 몰라. 왜 모르냐고? 여기 써 있는 이거든. 처음 보는 거야. 그치? 몰라. 그치? 몰라. 그래서 뭐냐면은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 그치? 왜? 안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치? 자, 얘를 활용해가지고 나오는 이 식을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 그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요 그래프의 성질만 생각하면 돼. 성질만 알고 있으면 돼. 이 그래프의 성질만. 자, 일단 정규분포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라고 표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알지? 얘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해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 얘는 정규분포라서 영어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n 하고 써줄 거고. 그치? 자, 이항분포는 뒤에다가 뭘 써줬어?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을 써줬었어. 그치? 정규분포는 뒤에다가 뭘 써줄 거냐면은 평균과 분산을 써줄 거야. 자,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내가 찾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그치? 문제에서 알려주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그치? 자, 이 정규분포를 이루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줘.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은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그치? 종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x축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쫙 그려줄 거야. 그치? 그래프가.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뾰족한데 제일 높은데 꼭대기가 대칭축이 돼서 좌우가 대칭일 거고, 대칭축이 언제를 기준으로 대칭이냐? m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적으로 생겼어. 그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적으로 생겼고, 자,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전부 다 만족해야 돼. 첫 번째 성질은 만족하고 있어. 0보다 크다 성질. 그치? 자, 두 번째 성질 만족해야 돼. 밑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뭘 거라고? 1일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무조건 1 나와. 알겠지? 무조건 1 나와. 무조건 1 나오고, 그러니까 대칭축이 m이라서 이거 반틈 넓이는 뭘 거야? 0.5일 거야. 그치? 이거 반틈 넓이도 0.5가 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뭐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은 특정 구간에서의 넓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치? 이게 바로 정규분포 곡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규분포입니다. 다. 그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규분포를 이룬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사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뭐 어떤 게 조사가 제일 잘 돼 있냐면은 20대 성인 남자 키 몸무게가 조사가 되게 잘 돼 있어. 그치? 왜? 병무청에서 다 뽑아가거든. 그치? 병무청에서 다 뽑아가거든. 그래서 20대 남자애들 키 쫙 줄 세어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정규분포 곡선을 이루고 있어.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평균 근처에 애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치? 끝으로 갈수록 애들이 적어지는 거야. 그치? 그런 형태의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정규분포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치? 자,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 특징 했었네. 적어보면 첫 번째 뭐를 기준으로?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인 종 모양 곡선이 그려질 거고, 두 번째 뭐냐면은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둘러싸인 넓이는 1 나올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분포 곡선에서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변화시켜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책에 나왔지? 그래프 변화시킨 거? 오케이, 나왔어. 자, 첫 번째 시그마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균을 변화시켜 볼 거야. 시그마는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를 의미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일정하다는 거고, 그럼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 근처에 애들이 모여있는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라서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생긴 거야. 그치? 다만 평균이 달라졌으니까 뭐가 달라질 거야? 대칭축만 조금씩 달라질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대칭축이 달라진 상태에서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그려질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질 거야. 자, 그래서 얘가 M1, 얘가 M2, 얘가 M3 하고 나오게끔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프 모양 똑같이 그냥 평행 이동한 거밖에 없어. 됐어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은 식도 복잡하고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찾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만 시그마가 똑같은 상태에선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찾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됩니다. 뭐 하면 돼? 요 평균과 요 평균의 중점 될 거라고. 그래서 2분의 M1 더하기 M2가 요 녀석의 교점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림 두 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위에 그림에다가 됐어요? 교점 X좌표만 하나 표시해놓고 가. 됐어요? 위에 있는 그림에 교점 X좌표만 요 평균과 요 평균의 중점이 바로 교점이 된다. 알았어요? 요 평균과 요 평균의 중점이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자, 두 번째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시그마를 변화시켜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볼게. 알았어요? 자, 평균이 일정한 거니까 그래프상에서 뭐가 일정한 거야? 대칭축이 일정한 거야. 알았어요? 대칭축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표준 편차가 변했다는 얘기는 뭐가 변했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변한 거야. 그치?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서부터 조금만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치? 반대로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 근처에 애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시그마 2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시그마 1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애들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평균에서는 시그마 2일 때보다 높은 값을 가질 건데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야 돼. 맞지? 자, 그러니까 양쪽 끝으로 갈수록은 어떻게 될 거야? 시그마 2일 때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건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치? 자, 그 다음 시그마 3는 자, 평균에서부터 멀리 애들이 좀 퍼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 끝으로 갈수록 조금 뚱뚱해져, 그래프가. 그치? 하지만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그려질 거야? 여기서는 뚱뚱하지만 평균 근처에서는 낮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오케이? 얘가 시그마 3하고 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자, 그럼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거냐면은 어떤 자료가 고르다라는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고르다라는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고르다라는 표현을 할 거면은 1, 2, 3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고른 분포가 될까? 한번 찍어봐. 상식적으로. 뭐가 되겠어? 3번이 제일 고르다. 왜? 평평해 보이니까. 그제? 고르다. 땅이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 이렇게 평평하면은. 근데 반대야. 그치? 반대야. 오케이? 그래서 좀 조심해줘야 돼, 이거를. 그치? 자, 고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애들이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얘기야. 막 특출난 애가 없고 막 못 나가는 애도 없고 애들이 다 고만고만해. 평균 근처에서 다 놀고 있어 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시그마 1으로 갈수록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시그마 1 방향으로 화살표 해놓고 고르다 이렇게 써놓고 갈 겁니다. 밑에 저기 왼쪽에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렇게 부등호 있지. 거기서 시그마 1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고르다 이렇게 써놓고 갈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정규 분포라고 했어. 정규 분포.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학자들이 뭘 계산을 해냈냐면은 이제 어쨌든 확률 밀도함수니까 어떤 부분에서의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곡선 모양이니까 넓이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실제로 곡선 넓이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함수인데 적분 못하는데 이런 거 적분할 줄 우리 모르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적분해서 구하지 않아. 그래서 넓이를. 그래서 누가? 수학자들이 전부 다 계산을 해놨어. 그치? 자, 수학자들이 이 넓이를 전부 다 계산을 해놨는데 생각해보면은 자료마다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곡선 모양이 자료마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에서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겠어? 아니라고. 그치? 특정한 상황에서만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치? 그 특정한 형태의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정규분포라고 불러준다. 그치? 표준정규분포.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갈 거야. 표준정규분포. 자, 표준정규분포는 뭘 표준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냐? 정규분포긴 한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짜리인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이제 자,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도 특별하게 Z라고 쓸 거야. 이제 Z라고 써가지고 표준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제 표준정규분포. 자, 그럼 표준정규분포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지는데 얘는 몇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야? 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야. 왜? 평균이 0이니까.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누가 수학자들이 열심히 계산을 해놨다고 뭐를? 확률을 어디다가? 우리 책 뒤에다가. 맨 뒤에 136페이지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 표준정규분포 표입니다. 그치? 표준정규분포 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 표준정규분포 막 이렇게 복잡하게 정신사납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0을 기준으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 색깔 칠해져 있네. 그치? 자, 그래놓고 지금 뭐라고 옆에 써있니 안 써있니? 써 있어.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뭐라고 써놨어? P에 Z가 0부터 X 이렇게 써놨어. 즉 무슨 얘기냐면 수학자들이 밑에 써놓은 요 값은 0부터 X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다 계산을 해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률을 다 계산을 해놓은 거야. 확률을.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P의 X가 0부터 뭐 2.13까지의 확률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세로 줄에서 2.1 읽어주고 가로 줄에서 3 읽어준 다음에 만나는 숫자 읽어주면은 그게 바로 0부터 2.1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수학자들이 이제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이제 편하게 갖다 쓸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 자, 뭐 할 거냐면은 P에 X가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A라고 할 거고 P에 X가 0부터 B까지의 확률을 B라고 할 거야. A보다 B가 더 큰 상태에서.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해? 쑥 있을 때 0부터 A까지 이 부분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확률이. 그치? 자, 얘는 쑥 있을 때 0부터 B까지 이 부분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이 부분 넓이를 의미한다고 할게.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이제 뭘 구하라고 할 거냐면 첫 번째, 야, 0부터 A까지, 0부터 B까지 이런 넓이, 이런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호락호락하지 않게 이렇게 구할 거야. 야, A부터 B까지 넓이 구해봐. 확률 변수 Z니까 Z라고 써야 되는데. 자, 야, A부터 B까지 확률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알지? 자, 그럼 우리는 제발 정규분포에서는 그래프 먼저 그려줘. 알지? 자, 그래프를 쫙 그려주면 0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A가 여기 찍혀있고 B가 여기 찍혀있대. 그럼 A부터 B까지 확률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0부터 B까지 넓이에서 0부터 A까지 넓이 빼면 되겠네. 맞아. 자, 그래서 B-A로 계산할 거라고. 오케이. 이해돼요? 좋아.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에 야, Z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넓이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럼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A는 양수였는데 마이너스 A니까 음수 쪽에서 찍혀 있을 거고 B는 여기 있을 거야. 자, 그래놓고 이 부분 넓이 찾아봐 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0부터 B까지 이 부분 넓이는 B 나왔어. 이 부분 넓이는 몇 나와야 돼? A 나오겠네. 왜?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넓이나 0부터 A까지 넓이나 똑같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A 더하기 B하고 구해줄 수 있어. 이해됩니까? 그치? 자, 3번. P의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어느 부분을 의미해? 쑥 해놓고 0을 기준으로 A가 여기 찍혀있는데 이 부분 넓이를 찾아주래.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느 부분밖에 없어? 0부터 A까지. 즉 여기 넓이가 A라는 거밖에 몰라. 그치?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여기 넓이는 뭐가 될 거라고? 0.5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0.5에다가 A 더해서 구할 거야. 이해돼요? 자, 네 번째 P의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B가 여기 있어. 그럼 B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B의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0부터 B까지 넓이가 B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찾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0.5에서 B를 빼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0.5 마이너스 B하고 계산을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확률분포 표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 찾는 방법들이야. 그치? 이런 방법으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런데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준정규분포에서 넓이를 구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는 표준정규분포가 아니잖아. 평균이 무조건 0이고 분산이 1인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일반적인 이 정규분포에서는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근데 수학자들은 여기서만 계산해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일반적인 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네. 그치? 그거를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줘. 표준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방법인 거야. 알지?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방법은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자리인 거를 표준화시켜서 Z라는 확률 변수가 N의 0의 1의 제곱자리를 따르게 만들어주는 게 표준화야.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를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Z는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 이게 표준화야. 공식 자체는 쉽네. 그치? 무조건 뭐 할 거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표준화다. 그럼 과연 이 표준화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처리를 할 거냐? 자,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줄 거야. 야,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그치? 그 상태에서 야, 이 X가 57부터 66까지가 될 확률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이제 표준정규분포에서 못 찾아. 왜? 얘가 표준정규분포가 아니니까.
그치? 그럼 표준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얘를 표준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표준화는 뭐라고? x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준 게 표준화라고. 그치? 여기서 평균이 뭐였어? 60이고 표준편차가 뭐야? 3이잖아. 그러니까 60 빼고 3 나눠주면 그게 바로 표준화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x에다가 60 빼고 3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식이 변해버렸으니까 왼쪽에 있는 57에서도 60 빼고 3 나눠줄 거고, 여기서는 66에서 60 빼고 3 나눠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똑같이 평균 빼고 표준편차 다 나눠줄 거야. 똑같이. 이제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자, 얘는 이제 z라는 문자로 쓸 거야. 얘가 z라고 했으니까. 이제 z가 얘 나눈 다음에 3으로 나누면 2하고 되겠네. 맞지? 자, 그럼 표준정규분포 그래프에서 0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표준정규분포 표를 보고 이 넓이 이제 찾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표준정규분포 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표준화 어떻게 시켜준다고?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준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표준화가 제일 중요해. 자, 여기서 이제 별표만 좀 쳐놓고 갈게. 우리 106페이지 표준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다가 별표 3개쯤 쳐놓고, 표준정규분포의 성질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자, 그 다음 107페이지 뭐 4번 내용은 방금 설명했는데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필요 없고, 자, 5번 정규분포의 표준화가 나와. 이제 정규분포 표준화에서 오케이, 동그라미 잘 쳐놨네. 첫 번째 줄 설명에서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식이 있어.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z는 x분의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만드는 게 표준화야, 표준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표준화다. 오케이. 표준화 해가지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열심히 열내서 설명했는데 도대체 문제는 어떻게 나오길래 이렇게 열심히 열내서 설명을 했나 한번 볼 거야. 109페이지부터 쭉쭉쭉쭉 문제 풀면서 한번 볼 겁니다. 오늘은 정규분포까지만 한번 해볼 거야. 그 뒤에 거는 안 하고. 아마 설명 끝나면 문제 풀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조금 이따 풀고, 이제 추가로 풀 문제 또 조금 뽑아줄게. 자, 설명은 장황했는데 문제는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이제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은 저 표준화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제 표준화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파트 문제는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랑 표준화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자. 자, 필수 2번 볼 거야. 필수 2번 보면은 x1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fx, x2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gx 하고 나와 있는데 두 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줬냐면은 대칭축이 똑같이 m인 상태에서 fx가 더 높게 gx가 좀 더 낮게 그려졌어. 얘가 f고 얘가 g가 되게. 그렇지?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2의 x1이 2의 x2보다 크다 나왔어. 2가 뭐야? 평균이잖아. 그치? 평균이잖아. 평균은 뭐라고? 정규분포 곡선에서 대칭축이 평균이라고. 맞아? 지금 대칭축 달라? 아니네. 얘도 m이고 얘도 m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틀린 얘기 이렇게 할 거라고. 그치? 자, 니은 볼 거야. 시그마의 x1, 시그마의 x2 하고 나와 있어. 자, x1과 x2 보면, 자, x1이 좀 더 이렇게 높고 x2가 더 낮게 그려져 있는 모양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더 높게 그려진 게 표준편차가 더 작은 거야, 큰 거야? 표준편차가 작으면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 거야, 퍼져 있는 거야? 퍼져버릴까? 아니라고. 시그마가 작으면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 거라고. 그치? 오케이? 안 퍼져 있는 거라고. 그치?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높은 녀석이 표준편차가 더 작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D는 맞는 얘기. 자, D급 보자. P의 X1이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P의 X2가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된대. 자, 그럼 X1이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몇 나오지? 평균을 기준으로 지금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얘 확률 몇 나와? 0.5 나와.
맞지? 전체 넓이가 1인 거니까 전체 확률이 1인 거니까 얘도 뭐 나와? 0.5 나와.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릴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정규분포 곡선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자 필수 3번으로 갈 거야. 자 필수 3번부터가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풀어주는 형태 문제.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자 평균이 몇이래? 100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야? 10짜리야. 이제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뒤에 분산이 써 있긴 하지만 항상 표준 편차의 제곱 모양으로 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평균이 x가 뭐 50이고 분산이 5 나왔대. 그럼 정규분포로 표현할 때 50에 5 이렇게 쓰지 말고 50에 루트 5에 제곱하고 표준 편차가 한눈에 보이게끔 써줘야 돼. 항상. 그래야 너네가 나중에 안 헷갈려. 이제 표준 편차가 보이게 표준 편차의 제곱 모양으로 항상 써줄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10짜리라는 거야. 이제 자 그 상태에서 1번에서 보면은 뭘 구하래? x가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x가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오른쪽 표 보니까 항상 표준 정규분포표는 이렇게 오른쪽 표처럼 알려줄 거야. 알지?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 보니까 0, 1, 2, 3, 4, 5 뭔 소리야? 0.5, 1, 1.5, 2까지밖에 안 알려줬어. 막 80 이런 거 안 알려줬잖아. 왜? 얘는 표준 정규분포표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 해줘야 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돼. 그게 뭐야? 표준화야. 이제 표준화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P의 X에서 평균 100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줄 거야. 80에서도 100 빼고 10으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러면은 P의 자 이제 이 복잡한 이식은 Z라고 써줄 거고 이제 Z라고 써줄 거고 자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을 10으로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률 구하는 겁니다. 표준화 시켜준 상태에서 그림 그려보면 즉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0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거래.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은 쪽 여기 찍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 확률 구하면 돼. 그렇지? 자 그럼 우리는 표 보고 어떤 거 읽어줘야 되겠어? 마이너스 2는 없는데? 뭐 읽어줘야 돼? 2 읽어줘야 되겠지? 왜? 대칭적이니까. 그렇지? 자 2까지 확률은 여기 이 부분 넓이야. 그치? 이 부분 넓이. 이 부분 넓이가 지금 뭐라고 알려줬어? 오른쪽 읽어보니까 2 옆에 읽어보니까 0.477이래. 여기 넓이가 0.477이라고. 맞아? 그럼 여기 빗금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여기 반틈에서 0.477이 빼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0.5 마이너스 0.477이에서 0.0228이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2번 갈 거야. 2번. 2번에서는 이제 뭘 구할 거냐면은 P의 X가 90부터 110 사이일 확률을 구할 거야. 자, 마찬가지로 그냥 못 구하니까 우리는 뭐 해서 구해? 표준화 시켜서 구할 거야. 자, 90에서 평균 100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줄 거야. X에서도 100 빼고 10으로 나눠줄 거고 110에서도 100 빼고 10으로 나눠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앞에 거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1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Z가 1까지 확률 구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그림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1 둘 다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이 부분 넓이 찾은 다음에 2배 해도 되겠네. 대칭적이니까. 알겠냐고. 그치? 대칭적이니까 0부터 1까지 넓이 찾은 다음에 2배 주면 돼. 자, 그래서 2배 P의 Z가 0부터 1까지 확률 구하면 돼. 자, 그럼 0부터 1까지 확률 표 읽어보니까 몇이래? 0.3413이래. 그치? 자, 그래서 2 곱하기 0.3413 계산해 주니까 0.6826 이렇게 계산되겠다. 그치? 자, 3번 볼 거야. 3번. 3번에서는 뭐래? P의 X가 85부터 95까지 확률 구하래. 그치?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주면 85에서 평균 100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줄 거야. X에서 100 빼고 10으로 나눠줄 거고 95에서도 100 빼고 10으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왼쪽 거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를 예로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1.5 Z가 얘는
마이너스 5를 예로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0.5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0.5까지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이만큼 넓이에서 이만큼 넓이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만큼 넓이는 누구 읽어주면 된다고? 1.5 읽어주면 된다고. 그치? 1.5일 때 확률이 뭐래? 0.433이래. 그래서 0.4332에서 뭐 빼줄 거야? 마이너스 0.5는 없으니까 0.5 빼줄 거야. 0.5 어딨어? 0.192로야. 2로 해가지고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고. 이해됩니까? 제발 그림 그려가면서 풀어. 그치? 자, 풀이에 그림 안 그려져 있다고 그냥 풀이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래프 그려가면서 풀어. 그치? 그래야지만 너 안 헷갈려 너네. 그치? 이해되죠? 자, 필수 5번이랑 필수 4번이랑 5번도 한번 해볼게. 필수 4번, 5번, 6번까지 했네? 필수 4, 5, 6 마저 한번 해봅시다. 자, 필수 4번 보면 자, 확률 변수의 x가 정규분포 5를 따를 때 이 녀석이 만족하는 상수 k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어려워하지 말고 그래프 그리면서 하라는 대로. 자, x가 정규분포 30에 2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자, 그런데 어떤 확률이 x가 k부터 35일 때까지의 확률이 0.3023 하고 나왔대. 얘를 만족시키는 k 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 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 시켜줄 거야. 표준화 시켜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k에서 30 빼고 2로 나눠줄 거고 x에서도 30 빼고 2로 나눠줄 거야. 자, 옆에 있는 35에서도 30 빼고 2로 나눠줘 버리면은 자, 앞에 있는 거는 계산 안 되니까 그대로 쓸 거고 30 얘는 z라고 바꿔서 쓸 거고 얘는 5를 2로 나눴으니까 2.5 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 2.5 이쯤 찍혀 있어. 그럼 2.5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0부터 2.5까지 확률 지금 몇 나왔어? 0.4938 하고 나왔어. 그치? 자, 문제에서 주어진 요 값보다는 훨씬 더 크네. 그치? 그러니까 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k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더해져가지고 훨씬 큰 값이 나와버릴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k는 오른쪽에 2쯤 찍혀 있어가지고 이 부분 넓이가 0.3023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여기가 뭔데? 2분의 k-30인데. 그치? 자, 그럼 0부터 2.5까지 넓이가 우리 0.4938 하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넓이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빼준 게 뭐라고 할까? 문자를 조금 빼준 게 0.3023 하고 나와야 되겠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t 넘기고 이 녀석 넘겨주니까 t 값은 결국 뭐 나와? 0.1915 하고 나와. 자, 0.1915 있어? 있다. 0.1915라는 값이 있어. 그치? 그때 값이 몇이래? 0.5일 거래. 그치? 오케이. 0.5. 자, 그러니까 이 값이 뭐면 되겠는 거야? 0.5면 되겠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2분의 k-30이 0.5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넘겨준 다음에 정리해주면 k는 31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대. 오케이. 자, 필수 5번 가볼 거야. 필수 5번. 어디 보자. 지원자 5,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점수가 평균이 나왔어. 그래서 점수가 확률 변수 정규분포 345점에 10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지원자는 전체 몇 %인지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1번에서는 P의 점수 X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지 그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라고. 자, 그래서 350에서 345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줄 거야. X에서도 345 빼고
10으로 나눠줄 거고 375에서도 345 빼고 10으로 나눠줘 버리면은 P에 얘는 빼니까 5 나와. 그래서 0.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얘는 30 나와. 1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0을 기준으로 대칭인 상태에서 0.5부터 3까지 넓이 구하래. 그치? 그럼 3일대 넓이에서 0.5일대 넓이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3일대 넓이는 뭐 나왔냐면은 0.4987 나왔어. 4987. 거기서 뭐 뺄 거야? 0.5, 0.1925 빼줄 거야. 그래서 두 개 빼니까 0.3072 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야? 퍼센트는 이제 100분율이니까 여기다 100 곱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30.72%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알겠습니까? 자, 2번 봐주면 2번에서는 뭐랬냐면은 점수가 365점 이상인 지원자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365점 이상일 확률부터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 전체 지원자 수 곱해버리면 되겠다고. 맞아. 자, 그럼 365 이상일 확률부터 구해보자. 뭐해? 표준화 시켜줘. 365에서 평균 345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준 게 X에서 345 빼고 10으로 나눠준 거랑 같을 거야. B에 계산하면은 2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 뭐가? Z가. 그림 그려주면 0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을 이 부분 확률 구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2일 때 확률 읽어주니까 0.477이야.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은 어떻게 구해? 0.5에서 0.477이 빼서 구하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0.0228 하고 나오고. 그치?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인원은 어떻게 할 거라고? 요 확률 0.0228에다가 5000 곱해서 계산해주겠다고. 그치? 그래서 소수점 3칸 이동해보면 22.8에다가 5 곱해서 계산해주겠다고. 그래서 114명 이렇게 계산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6번까지 한번 해볼 거야. 6번. 자, 필수 6번에서는 입학 정원이 484명인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2,000명이야. 자, 2,000명이 지원했는데 484명이 합격을 할 거래. 그치? 484명이 합격을 할 거래. 자, 그랬을 때 이 지원자의 점수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 자, 몇 점? 350점에 70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자, 그랬을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필수 6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그럼 누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지원자의 시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맞지? 시험 점수가. 그래서 쭉 그려보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평균이 350점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내가 어떤 시험에서 지원자 합격할 사람 뽑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뽑을 거야? 막 꼴등한 사람도 뽑고 그럴 거야? 아니잖아. 어떤 시험 점수 이상 받은 애들만 뽑아줄 거잖아. 맞지? 이상 받은 애들만 뽑아줄 거야. 자, 그래서 그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K라고 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 빗금친 부분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빗금친 부분의 확률, 즉 뭘 구할 거야? P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 구할 거야. 자, 이거 확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봐. 합격할 확률이 뭐야? 전체 지원자 2,000명 중에서 484명 합격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은 2,000분의 484야. 2로만 약분할게. 1,000분의 242니까 0.242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은 0.242야. 맞아? 자, 그러니까 350부터 K일 때까지의 확률은 뭐가 되겠어? 평균인 350부터 K일 때까지 확률은 0.5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지. 맞지? 자, 0.5에서 빼주니까 0.158 하고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표준화 시켜가지고 생각해 줄 거야. 뭐 할 거야? 350에서 평균인 350 빼줄 거고 표준 편차 70으로 나눠줄 거야.
X에서도 350 빼줄 거고 70으로 나눠줄 거야. K에서도 350 빼주고 70으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P에 얘는 0 되고 얘는 Z 되고 얘는 그대로 70분의 K-350 하고. 그치? 자, 그럼 뭐야? 표준 정규분포표로 그려놨을 때 영일 기준으로 대칭인데 0부터 70분의 K-350까지일 확률이 0.258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258. 그러네. 258하고 나올 거라고. 자, 그럼 0.258에 대한 거 있어? 있네. 0.7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값이 몇이어야 되겠다고? 0.7이어야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이 확률이 0부터 Z가 0.7일 때 확률이랑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치? 얘가 0.7이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70분의 K-350이 0.7이면 돼. 그래서 K-350이 0.7 곱하기 70이니까 49. 그래서 K는 399 하고. 그치? 자, 그래서 최소 399점 이상은 맞아야지만 나는 합격을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합격자 최저 점수 찾는 게 나중에 너네 이제 일반 대학 지원 원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이제 막 메가스터디나 뭐 그런 데서 각 학과별로 지원 최저 점수 같은 거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럴 거야.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전부 다. 이제 거기 학교에서는 지원자 애들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알려주거든. 이제 최저 점수 같은 거 안 알려주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메가스터디 그런 애들이 다 막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최저 점수 대충 유출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